다음 공격 유형과 그 대응 조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연결한 거. 이제 공격 유형이고 밑에가 대응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XSS가 뭐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다음 OTP, IPS, 디스크 포렌식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겠죠. 자, 기본 강의를 간단히 듣고 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우리는 홈페이지를 보면 어디든 홈페이지를 보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는 부분이 있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게시판이 있죠. 게시판. 게시판. 글 올리는 곳. 글 올리는 곳.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건 소스를 볼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소스 보기만 보여. 물론 막아놔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다 보여요. 그럼 홈페이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철저한 보안이나 암호 기술을 써서 막아낸 거는 못 들겠지만 아마 그런 곳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은행이나 뭐 국가망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는. 어쨌든 소스를 열어보면 그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여기보다는 여기를 많이 이용하죠. 게시판에다가 저거는 여기다 악성 코드를 집어넣는다.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요. 많은 내용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악성 코드는 굉장히 전문화된 코드가 있겠죠. 이걸 만들어준 툴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 글을 보통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글이 프로그램 코드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 게시판에다 글을 옮겼다는 얘기는 서버로 그 코드가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게시판을 만든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다 살을 더 붙인 거야. 정상 사용자는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원하지 않은 거. 악성 코드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접근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접근할 때마다 악성 코드를 보내버리는 그런 프로그램 변형을 시켜버린 거지. 게시판을 딱 소스를 보니까 이거 봐라 취약하네. 그러면 그 게시판 소스에다가 딱 살을 입혀요. 살을 입혀서 변형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게시판에 접속하는 사람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악성 코드가 그 컴퓨터로 가. 거기에 설치돼 버려. 이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좀비 PC라 그래. 좀비. 공격자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버려요. 이런 형태입니다. 웹사이트 입력을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으로 사용자는 위장한 공격자가 웹사이트에 프로그램 코드를 삽입하여 나중에 이 사이트를 방문한 다른 사람 웹브라우저에서 해당 코드가 실행되도록 한다. 나왔던 문제. 공격자에 작성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악성 코드, 자바스크립트 대부분 게시물에 열람하는 다른 사용자의 전달을 시행되는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자, 홈페이지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 그다음 PHP, JSP 같은 형태의 언어를 구성되죠. 화면에 보여지는 사이트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볼 수 있고 이 PHP나 ASP는 서버에서 번역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공격자는. 물론 그 서버로 직접 들어갔으면 볼 수 있겠지만 HTML 자바스크립트 소스는 노출되어 있다. 노출된 소스, 특히 자바 소스,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나중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답답하시면 가서 보고 오셔도 됩니다. 가능하다. 자, OTP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회용 패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취약하니까 매번 바꾸고 싶어. 근데 그걸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기계 하나를 주는 거야. 너 쓸 때마다 나 바꿔 하고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르면 나오고 거기도 같이 은행에도 딱 같이 떠요. 그러면 일치가 되면 인증을 해주는 그런 형태. 근데 그 OTP를 계속 들고 다녀야 돼. 들고 다녀야 돼. 핸드폰에 걸거나 지갑에 열쇠에 꾸러미에 넣고 다니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IPS 침입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자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방화벽이죠. 방화벽. 방화벽 시스템을 우리가 침입 차단 시스템이다. 우리가 요것이 이제 프리벤션이잖아요. 차단이라고도 하지만
예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침입을 차단하는 시스템 혹은 침입을 예방하는 시스템 혹은 침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IDS도 있는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거는 발견이에요. 발견. 탐지라고 그래. 탐지. 이건 예방하는 거고 이거는 탐지하는 거야. 침입이 있었나? 없었나? 이건 들어오지 못하게 예방하는 거. 구분할 수 있죠. 침입 차단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방화벽을 의미한다. 방화벽. 아, 방화벽이 IPS지. 불법적인 외부 침입으로부터 막아내는 작업이죠.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주변 혹은 내부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 외부 사이의 정보 흐름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이제 그 건물 같은 게 방화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쪽에 불이 나면 저쪽으로 전달이 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많이들 쓰죠.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여러 개의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예요. 네트워크 정보를 보호하고 유해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 기술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 아주 중요한 네트워크,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는 공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끔 되어 있고 그 공격자들로 하면 최소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피해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화벽을 구축한다. 이것이 이제 IPS의 기본 개념이다. 침입 차단 시스템은 트래픽 감시나 불법 방지를 방지한다. 침입 차단 정책을 지원하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통칭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체의 결합을 보안성 취약점을 가질 수도 있다. 중요한 얘기인데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아내고 차단시키는 작업인데 잘못하면 그것이 나쁘게 변할 수도 있죠. 공격을 막아내려고 하는데 그 공격을 막아내는 방화벽인 IPS가 공격을 당해서 공격자한테 점유가 돼버리면 거꾸로 걔는 아주 크나큰 공격자가 돼버리니까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렌식이라고 하는 검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듣는 그런 단어죠. 뉴스나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타나는 건데, 그 보통 범죄 현장에서는 컴퓨터를 대부분 쓰죠. 요즘에는. 그 컴퓨터에 기록된 내용을 그 범죄 현장에 들키게 되면 다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우는 거는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에다가 파일이라는 걸 저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워버리면 그냥 완전히 태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부분만 없어지게 합니다. 지우개로 박박박 지우는 게 아니고 특정 부분이 이것은 파일이 없어. 다른 파일을 오버라이트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우지 싹싹싹 청구사듯이 지워내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상.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할 때 저장하고 지울 때 싹싹싹 지우는 게 아니라 뭐 파일의 첫 글자를 지우면 그 다음부터는 이 영역은 파일이 무시된 거니까 새롭게 저장되는 것을 그 위에 오버라이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긴급하게 지웠다고 해서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게 아니라 언제든지 역추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범죄의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우려면 완전히 하드디스크를 뽀개거나 아주 없애버려야지 웬만하고서는 다 복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즘 현재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드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만 있는 게 아니라 포렌식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자, 컴퓨터나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각종 디지털 기기가 있죠. 뭐 카메라든지 USB, 뭐 스마트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이게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에 남겨진 여러 자료 분석, 수립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기에 법적 효용성이 있는 정보들을 발췌해내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증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구를 해서.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해커가 임의로 파일을 삭제했다. 그러면 그걸 복원시켜야죠. 포렌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해커가 임의로 요거는 포렌식이네. 그치? 이거와 연결이 되는 거네. 계정을 도용을 했다. 어떤 특별한 개인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어떤 거래했을 때 도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 이건 웹 방어벽이고 OTP죠. 원타임. 요게 연결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다음에 샌드메일 데몬에 의해서 알려진 패턴의 원격 버퍼 플로우 공격. 이런 걸 탐지할 수 있는 형태니까 IPS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은 뭐야? 크로스 사이트는 파워레일이죠. XSS는 게시판 같은데 글을 악성 코드를 심어서 보낼 때 걸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방어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1번은 IPS, 디귿이 되겠고 2번은 계정, OTP, 요거네. 3번은 포렌식, 이게 맞군요.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